유전자는 손상을 받아서 변질됐을지라도 회복되게 되어 있다. 어떻게? 자, 봤죠? 자, 어떻게? 세 가지 물질이 필요하다. 유전자 손상을, 유전자 변질을 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물질이 필요하다. 첫째, 소방관. 그렇죠? 둘째, 수리공. 셋째, 바느질. 자, 우리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유전자를 본래 상태대로, 정상 상태대로 되돌려야 됩니다. 자,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서 발생한다. 이 변질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해줘야 돼? 이 손상된 유전자를 어떻게 복구시켜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고 내팽개쳐 놓으면 우리 다 죽어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몸 안에서는 이런 현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방관 아저씨가 여기 손상된 유전자가 있구나. DNA가 있구나. 그러면 이 소방관 아저씨는 어떻게 한다? 이 손상된 DNA를 꽉 잘라 먹고 제거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저씨가 나와서 어떻게 이 새로운 부속품 DNA 부속품을 가지고 와서 딱 끼워 맞춰요. 그러면 세 번째 아저씨가 어떻게 실바늘을 들고 와서 딱 꼬매서 정상적으로 다시 복구시켜 버립니다. 이래서 우리는 유전자 손상을 당하더라도, 변질을 항상 당하더라도 항상 이런 변질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 유전자, 그러나 유전자는 항상 어떻게 되게 돼 있어? 복구되게 돼 있어. 네, 복구되게 돼. 그러면 내가 암에 걸린 이유는 뭐예요? 내가 병에 걸린 이유는 이 복구 작업이 잘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유전자의 문제예요. 자, 그럼 복구 작업이 안 된 이유는 뭘까? 안 된 이유는 뭘까요? 소방관 아저씨가 안 왔다. 그렇죠. 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소방관 아저씨가 안 왔다는 말은 그 무슨 말이에요? 소방관 아저씨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뭐예요? 유전자, 손상된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유전자 복구 효소라는 세 가지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방관 아저씨. 그러니까 유전자 복구 물질이 빨리 제때 때를 맞춰서 생산돼야 되는데 이 소방관 아저씨가 생산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안 된 이유는 뭐게? 이 소방관 아저씨라는 유전자 복구 물질, DNA 복구 효소를 생산하는 뭐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소방관 아저씨가 안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유전자가 소방관 아저씨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소방관 아저씨를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이 소방관 아저씨를 만들어내지 않았다
없다는 말은 그 유전자가 꺼져 있다 이 말이야. 그 유전자가 꺼져 있고 켜지지를 않아. 그 이유는 뭐예요? 계속 속상해 죽겠는 거야. 속상해. 자나 깨나 속상해. 하룻밤 자고 나도 또 속상하고.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예요. 자, 근데 소방관 아저씨는 왔는데 두 번째 뭐예요? 이 수리공 아저씨가 또 안 나타나. 우리 집 지을 때 이런 일 많이 생기죠, 그렇죠? 그건 또 왜 그래요? 그 똑같은 이유. 수리공 아저씨를 만들어내는 이 복구 효소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꺼져서 안 켜져서 그래. 그것도 꺼져서 안 켜지는 이유가 뭐예요? 기가 막혀서 그래. 무슨 기가 막혀? 생기가 막혀. 그러니까 기가 막히고 속상하고 그게 맨날 우리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서 좀 더 밝게 긍정적으로 사느냐? 이거를 선택해야 돼. 악착같이 선택해야 돼. 정말 이거를 악착같이 선택해서 그래서 방금 우리 이진규 직원처럼 속상함은 어떻게 한다고요? 운전하면서 고속도로에서 걱정을 못하고 저도 그거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속상한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없어요. 문제는 내가 그 속상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그 속상한 것을 어떻게 거부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예요.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누가 나한테 속상한 문자를 보냈는데 그거를 어떻게 속상하기를 그 문자를 보낸 목적이 뭐예요? 나를 속상하게 하려고 보냈어. 이 세상에 지금 그런 고약한 취미를 가진 사람 너무 많아. 그만 조용히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뭐예요? 보내놓고 뭐예요? 이제 속상하겠지. 그래서 이제 답글이 와. 나 속상해 죽겠어.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들 많아요. 괜히 쓸데없이 전화해가지고 속상하게 만들어 놓고 뭐예요? 상대방이 속상해 죽겠어. 그러면 뭐라 그래? 어머 미안해 얘. 내가 이 전화 안 할 걸 그랬지. 이 세상은 이 판이야 지금. 서로가 서로의 유전자를 끄면서 서로가 죽이는 취미, 서로를 병들게 하고 죽이는 취미로 살아. 아주 고약한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보면. 그 고약한 인간들을 두고 성경은 뭐라 그래? 우리 인간은 다 그렇다. 그 말을 성경적으로 하면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그래서 그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속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생기를 받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다는 말은 생기가 잘 들어오고 있다가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막혀서 안 들어온, 기가 막혔으니까. 예. 이런 말도 여러분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면서도 이 말이 얼마나 과학적인 줄을 모르고 하고 있었다고. 참. 그런데 우리 한국말이 이게 놀라운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다 누가 만든 말들이에요? 우리 조상님들이. 조상님들은 왜 이런 말을 만들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는 기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습니다. 기가 있다. 그래서 생기라는 말도 다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어떻게 만들어 놓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있는데 지금 그 부정적인 이야기 소식을 듣고 보니까 내가 이 생기가 어떻게 해요? 막힌다. 그래서 기가 막혀. 그 다음에 생기가 막히니까 살 맛이요, 죽을 맛이요. 죽을 맛. 기가 막혀 죽겠다라고 하는 말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말을 물려받아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생기를 받는 것, 기가 막혀 있어도 기가 막혀서 즉 생기가 들어오지 못해서 내 유전자가 어떤 상태에 있어도 꺼진 상태에 있더라도 이걸 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켜야 되는 방법은, 켜는 방법은 뭐예요? 생기를 받는 거야. 뭐 다른 방법 없어. 생기를 받는 거예요. 이 뉴 스타트에 여러분이 오신 이유는 생기가 막혀가지고 여러분의 유전자가 꺼져가지고 여러분 결국 병이 돼서 병이 난 사람들이 다시 유전자를 어떻게 키고 변질된 유전자는 복구시키기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복구시키려면 꺼진 유전자, 망가진 유전자를 복구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생기가 막혀서 꺼진 건데 생기를 어떻게 받으면 유전자가 꺼진 유전자 다시 켜져서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간단해요. 간단해. 이거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 생기를 받는 길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 외에는 생기를 받는 길 이외에는 내 유전자가 변질되어서 생긴 나의 질병을 회복시킬 방법이 있어 없어? 없다고. 병원에서는 생기 안 줘.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뭐요? 의사 선생님 말 들어오면 생기가 자꾸 꺼져. 기가 막혀. 어머, 그래. 자꾸 꺼져. 유전자 자꾸 꺼지고 그냥 땅 속으로 주저앉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그 다 겪어보셨잖아. 그래서 저는 옛날에 그냥 보통 의사로서 미국에서 환자를 많이 보고 있다가도 이제 우리 의사들은요, 약을 처방을 해놓고도 이 약을 잘 쓰면 낫는다는 말을 할 수 있게 없게? 할 수 없어요. 왜? 안 나니까. 왜 안 나요? 약은 생기가 아니면 약이라는 것은 생기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없고 기껏한다는 게 뭐예요? 증세만 완화시킨다고. 혈압약이면 혈압만 완화시키지 그 약 때문에 혈압이 치유가 되는 건 뭐예요?
아니야. 전부 다 약이란 건 모든 약은 다 뭐 하는 거요? 치료하는 거야. 치료제지 치유제는 뭐밖에 없다? 생기밖에 없다. 이거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아야 돼. 여기 이 사람도 뭘 알았어요? 아하, 간 이식해봐야 내 간암이 완전히 치유되는 건 아니구나. 그죠? 한 몇 개월, 한 1, 2년 수명을 뭐요? 연장해 주는 것밖에 없구나. 지나가면 또 이식받은 간 망가지게 되어 있구나. 낫는 길은 뭐밖에 없다? 유전자가 회복되는 길밖에 없어. 그럼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건 뭐밖에 없어? 생기밖에 없다는 걸 다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간 이식을 해? 이렇게 이제 배짱이 딱 생긴 거예요. 배짱 좋아요, 이 여자. 보통 환자들은 그런 결심을 못 해요. 그래도 예. 생기도 받고 싶고 간이식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래서 우왕좌왕 이러다가 우왕좌왕 하는 사이 유전자는 어떻게 될까? 더 꺼져. 예. 그 배짱 좋은 여자예요. 어. 그래서 참 그 배짱 면에서는 여러분들의 뉴스타트 선배로서 이게 정말 본받아야 될 배짱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목사님도 지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약을 그래서 이제 이 약으로는 증세 치료만 되지 유전자를 회복시킬 수 없다. 그렇다면 나는 생기로 가겠다. 그래서 약을 딱 끊고. 그러니까 저렇게 왕창 좋아져. 자, 이제 먹지 못한 것도 먹게 되고 잠자기도 힘든데 잠도 잘 자는 것 같아. 뭐다 해결됐어 보니까. 얼굴 딱 보니까 벌써 얼굴이 뭐예요? 싱글벙글하고 있어. 암 환자가 웃으면 그건 나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돼 있어. 자, 그래서 생기를 받는 길만이 내가 치유될 수 있다. 생기가 막혀 있고 생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온 이 마음에도 뭐가 없어요. 마음에도 기운이 없고 힘이 없지만 마음의 기운이 떨어지면 어디에도 기운이 같이 없어져. 몸도 힘이 쫙 빠져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는 이렇게 돼 있는 상태는 병원에 가서 뭐 특별히 진찰을 해보고 검사를 하면 특별한 건 나와 안 나와? 이 사람은 특별한 거 안 나와 별로. 근데 이게 참 박사님 기운 없어요. 그건 언제 그래요? 걱정거리 생겼을 때, 속상할 때. 그래서 그러면 이분한테는 이제 이런 상황을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그럽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고 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혈압이 있는데
이 혈압 이제 자율신경실조증에 걸리면 예를 들어서 앉았다가 어떻게 턱 일어서도 어떻게 핑 돌아요. 왜 그래? 혈압 앉았을 때 혈압하고 턱 서면 어떻게 돼? 혈압이 살짝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살짝 떨어지는 것을 못 떨어지게 하기 위하여 자율신경이 작동을 해야 돼요. 자율신경, 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경을 써가지고 혈압이 내가 일었을 때 혈압 안 떨어지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가 신경 전혀 안 써도 건강한 사람들은 자율신경 실조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탁 일어서는 순간에 자율적으로 더 쉽게 얘기하면 자동적으로 혈압이 조절이 돼서 별로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도 가끔 가다가는 앉아서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핑 해요. 할 수가 있어. 그렇죠. 저도 건강한데 어떤 경우냐 하면 차 타고 가다가 이거 무슨 일이 잘 일어나. 말다툼이 잘 일어나. 누구하고? 그건 여러분 다 잘 아는 사실이고. 그 말다툼하고 신경 쓰고 속상하고 이게 내가 그냥 이놈의 결혼 관둬버려 그냥.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강력하게 하다 보면 거기에 에너지가 다 소모돼 버려. 생기가 다 소모된다고. 그럼 생기가 떨어져. 그러면 그 생기가 자동적으로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에너지인데 그게 소모가 되면 됐다 이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 2시간 동안 운전해서 서울 가는 길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이제 서울의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제 어떻게 이렇게 앉아 있다가 어떻게 내려서 탁 서야 되잖아. 그럼 핑 이렇게 되는 거야. 어찔한다고. 그래도 이제 건강한 사람은 그 순간에 자율신경이 남아있는 생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혈압을 조절을 탁 해주면 쓰러지지 않는데 신경을 너무 많이 쓴 사람들은 턱 해서 핑 하면 뭐예요? 쓰러질 수가 있어. 쓰러져서 한참을 어떻게 못 일어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약을 써야 돼. 근데 약 쓴다고 그게 낫는 거는 아니고 그 약으로 그런 혈압이 떨어졌을 경우에 조절할 수 있도록 그냥 처치만 해주는 거지 그 병이 낫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율신경 실조증이고 암이고 지금 신장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신장 문제가 생긴 원인이 뭐예요? 무슨 병이에요? 예? 자가 면역 질병. 예. 그래서 이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것은 내 암세포와 바이러스 같은 것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T세포 안에 있는 유전자가 변질되는 거예요. 그거를 자가 면역. 그래서 그 T세포의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이 T세포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 배 선생님의 경우는 자가 면역성 시인부전증이에요. 그러면 자가 면역성 시인부전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 건강하던 T세포가 변질이 돼가지고 그것도 유전자의 변질이 일어나. 그럼 T세포의 성질이 이상하게 변해버려. 변해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병, 그거를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그래. 내 면역세포인 T세포가 유전자가 변질이 돼가지고 나를 공격해. 그래서 지금 배 선생님의 경우에는 변질된 T세포가 어디를 공격한다? 내 콩팥 신장을 공격해서 신장 기능이 자꾸 떨어져서 우리 몸 속에 있는 노폐물을 잘 걸러낼 수가 없어서 그게 이제 악화가 되면 결국은 어떻게 병원에 가서 혈액을 기계로 피 속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는 그 작업을 혈액투석이라고 그래요. 그 투석을 이제 해야 되느냐 말아야 안 해도 되겠느냐를 지금 결정하러 오셨어. 만약 지금 뉴스타트로 을타트를 하셨어. 이제 하시면 자 지금 뭐가 정상화돼야 돼요? 우리 배 선생님의 경우는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화돼야 돼. 어디에 있는 유전자가? 예, 우리 배 선생님의 T세포 안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가 정상으로 되면 낫는 거야. 그러니까 암이건 뭐 자율신경 실조증인 뭐 어떤 병이건 간에 유전자만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면 뭐요? 낫는다고. 그러니까 우리 배 선생님이나 자율신경 실조증을 가지신 분이나가 암 강의를 들어도 다 뭐예요? 같은 원리로 낫게 돼 있다. 그 제가 암 강의를 한다고 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즉 자가 면역 질병과는 상관없는 강의가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암 강의를 하더라도 자가 면역성 질병을 강의하더라도 다 암 환자에게도 뭐예요? 적용이 되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따로 노는 게 아니야. 왜? 궁극적으로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변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유전자를 회복시켜야만 낫는다, 치유가 된다는 원칙은 모든 병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좋았어. 그것만 알면 돼요. 얼마나 간단해. 그러면 변질된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생기를 받으면 돼. 그러면 지금부터 일단 생기를 어떻게 받느냐가 답인데, 그렇죠? 그러나 일단 무엇부터 알아야 돼요? 생기를 어떻게 받느냐라는 것을 알게 하는 데는 무엇부터 알아야 돼? 생기라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그것부터 알자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생기. 이 생기라는 단어는 우리 조상님들 때부터 어떻게
누구든지 다 아는 단어예요. 우리 조상 이 생기라는 단어를 쓰는데 보통 그냥 생자를 붙여도 좋고 안 붙여도 생자를 안 붙이면 뭐예요? 그냥 기야. 그래서 생기가 다 떨어졌다. 이 말은 뭐예요? 기가 부족하다는 말로 한방에서는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 기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점이 한방이 좋은 점이에요. 그래서 한방은 기라는 게 있다에서 시작하는 게 한방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병은 한방에서 이제 그럼 한방에서는 병의 모든 질병의 발생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우리 몸의 기가 잘 어떻게 활발하게 기가 소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기의 활발성과 소통이 어떻게 막혔다. 그게 병이다. 맞아. 유전자 의학적 입장, 후성 유전자 의학적 입장에서 그게 맞는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뭐냐? 한방에서는 기는 인정하고 있는데 유전자에 대해서 잘 몰라. 한방 의사들이 유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알면 아마 이거는 굉장해져. 자, 근데 유전자의 세부적인 과학적인 지식, 유전자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양방의사야. 그런데 이 양방의사들은 뭐를 인정을 안 해? 기를 인정을 안 해, 또. 그러니까 기를 아는 한방에서는 유전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유전자에 대해서 잘 아는 양방의사들은 기라는 그거 없다 이거야. 그러니 양쪽이 다 뭐 한방이나 양방이나 이게 다 한쪽 반쪽짜리 의학이 돼 있다 이 말이 지금 현재. 그런데 여러분이 뉴스타트에 오시면 유전자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모든 질병은 유전자의 문제니까. 그 다음에 그 유전자를 회복해 주는 것은 뭐요? 기야. 그래서 기와 유전자에 대해서 지금 같이 배우고 그래서 지금 반쪽씩으로 나누어져 있는 양방과 한방을 어떻게 해야 돼? 통합시켜야 돼. 그래서 이런 의학을 통합의학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세요? 그래서 이 뉴스타트를 자연치유 뭐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자연치유라고 부르는 것은 그냥 그것도 얼렁뚱땅 약초나 캐먹고 뭐 이러면 낫는 거가 자연치유지. 그런 거는 통합의학이 아닙니다. 지금 반쪽 50% 의학이 통합이 돼야 돼. 그렇게 되면 현대의학의 유전자와 한방의 뭐예요? 기를 합쳐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생 때부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다닐 때부터 그 한방에서 기라고 그러는 말이 자꾸 생각이 나. 근데 우리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래? 그런 한방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란 거 없어. 그 엉터리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기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한방 의사 선생님을 찾아다니면서 많이 물어보고 가서 견학도 하고 그랬어. 예를 들어서 옛날에 그때 제가 고대학 다닐 시절에 그때 여자 농구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어요. 그 유명한 누구? 박신자. 박신자 몰라요? 박신자 선수가 그때 최고 여자 농구 선수였죠. 근데 이제 농구 선수들이 이 발목을 잘 뼈어요. 근데 막 울면서 막 아프다고 그러면서 이제 한방을 찾아와. 그 한방 선생님이 그래서 침나 여기도 꽂고 또 여기도 꽂고 또 여기도 꽂고 하면 짜잔 안 아파. 미치겠더라고요. 양방 의사들은 절대로 그 발목이 삐어서 퉁퉁 붓고 지금 통증이 심한 거를 그렇게 간단하게 고쳐줄 재주가 없어. 근데 이 사람들은 침을 놔가지고 귀에서도. 그래서 이제 제가 보고 있다. 너무너무 신기해서 한방 선생님. 아니 지금 침을 놔서 귀의 소통을 어떻게 기가 막힌 곳을 어떻게 뚫어줬다 이 말이야. 아무리 들어도 그 말도 안 돼. 아니 지금 어떻게 이 농구 선수들 이 젊은 건강한 여성들은 기가 잘 뚫려서 발목이 잘 작동하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본래는 통증이 없었다고. 그런데 다쳤다고 뭐 기가 막혔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같고. 그런데 효과는 놀라워. 그래서 제가 한방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기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가 뭡니까? 뭐를 기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그 한방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기가 있지요. 딱 이렇게 거창하게 나와요. 기가 있는데 그 기라는 것이 그 기는 그 다음부터 설명을 못해. 그래서 나중에 우물쭈물 그 기라는 것이 이러다가 결국 뭐요? 기는 기지요. 그 기가 뭐냐 이 말이야. 이걸 좀 가르쳐 주면 얼마나 좋아. 아무도 못 가르쳐 줘. 그러니 의사들이 그 기라는 거 순엉터리고 그런 거 뭐요? 없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기라는 단어가 특히 이 생기라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하는 단어예요? 성경에 등장한다고. 어떻게 등장해요? 하나님이 흙으로란 말은 이 땅의 흙 얘기가 아닙니다. 흙으로라는 단어 자체가 이 입자, 원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원자로 만들어져 있어. 그렇죠? 산소, 수소, 질소, 탄소 이런 원자들. 예. 그래서
인, 칼슘 이런 다 원자들이야. 그 원자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흙으로 만들었다고 성경에는 썼죠. 왜냐하면 그 옛날에는 원자를 사람들이 몰랐으니까. 그래서 원자로 사람을 딱 만들고 세포 안에 DNA도 만들어 가지고 뭐요? 유전자도 만들고. 이런데 다 만들어 놔도 어떻게? 이 사람이 눈 떠야 안 떠? 눈도 안 뜨고 그냥 눈 감고 가만 누워 있는 거야. 뭐가 없어? 생기가 없어. 그 생기라는 것은 죽은 것을 어떻게 해?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 아담이라는 인간은 다 만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 살아있어, 죽어 있어? 죽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생기를 어떻게 해? 불어넣어 주셨어. 생기를 불어넣어 줘. 불어넣는 게 생기야? 어? 그 무슨 소리까? 그래도 잘 모르겠어. 근데 어느 날, 불어넣는다면 생기는 어디서 나오는 거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구나.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나오는 생기가 어디를 통해서 나온다? 입으로 나오니까 불어넣었다고 그러는구나. 음. 그러다가 이 생기가 뭘까? 이거를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제가 딸이 둘이고 이제 막내 아들이 이제 있어. 그러니까 이제 막내 아들이 이제 다른 딸들은 다 이제 커서 이제 둘째 딸이 태어난 지 5년 후에 막내 아들이 태어났어. 근데 이제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고 또 거기다가 뭐요? 지금 갓난 애기니까 귀여워 죽겠어. 막, 막 귀여워 죽겠어. 근데 내가 병원에서 퇴근해서 와서 좀 같이 안아보고 놀고 싶은데 이 자식이 자고 있어. 새록 자고 있어. 같이 못 놀겠어. 그렇다고 해서 깨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깨기까지 기다리는 거야. 아마 하나님도 그랬을 것 같아요.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깨요, 안 깨요? 안 깨지. 왜? 죽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눈을 탁 떴어. 그 제가 가만 보니까 이 녀석이 지금 깨려고 그러고 있어. 이제 몸을 꼼틀꼼틀 그리고 있는데 좀 빨리 깼으면 좋겠어. 그 나머지 잠은 별로 중요한 잠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빨리 깨우려고 어떻게 할게?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하면서 눈을 딱 뜨면서 뭐라 그래? 아빠. 그 순간이 유전자가 뭐예요? 팍 켜지는 순간이야. 네. 아빠.
여러분. 그러면 생기의 본질은 뭐예요? 그렇지. 얘가 아빠가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아빠가 지금 빨리 잠에서 깨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아빠는 이 아기가 사랑스러워 뭐요? 죽겠어. 빨리 대화를 하고 싶어. 빨리 뭐를 나누고 싶어. 사랑을 나누고 싶은 내 자식이 안 깨는 거야. 응? 그러다가 드디어 해가지고 아빠. 그러니까 뭐 좋아 안 좋아? 끌어안고 뽀뽀를 어떻게 해주니까 이 녀석이 후닥닥 이제 일어나서 여러분 누구 불러? 엄마 불러. 김박했어. 유전자 바꿔줬어. 그러면 내 꺼졌던 유전자를 켜주는 생기는 뭐였습니까? 그 우리 막내 아들의 그 뭐야? 아빠 했을 때 이 아들이 나에게 뭐를 표현한 거예요? 사랑을 표현한 거지. 그 사랑을 내가 받으니까 그 순간에 유전자가 어떻게 켜졌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사랑의 생기의 본질은 뭐구나? 그 순간에 제가 생기의 본질은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러면은 내 꺼졌던 유전자가 다시 유전자를 다시 켜지게 하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 그 아들놈의 놈이 아빠 할 때 유전자가 팍 켜지면서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쁜 이유는 뭐예요? 내 몸 안에서 엔도르핀이 생산됐기 때문이야. 엔도르핀이 생산된 이유는 뭐예요? 꺼져 있던 엔도르핀 유전자가 어떻게 그 사랑 속에 있는 생기로 인하여 어떻게 켜졌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꺼졌던 이 아빠의 몸속에 있는 엔도르핀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우리 아기가 아빠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들으면서 생기를 받으니까 나의 꺼졌던 엔도르핀 유전자가 어떻게 됐어? 짱 켜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기들이 웃는 얼굴을 정말 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왜 그 아기가 하고 웃는 모습을 보면 내 유전자가 어떻게 활짝 켜지니까. 그래서 우리 자꾸 아기들을 웃기려고 우리가 뭐라 그래? 까꿍, 까꿍, 까꿍. 온갖 정성을 다해서 까꿍. 그래서 한번 웃어주면 내가 더 기쁘죠. 이거야. 지금 요즘 2030들이 이 맛을 알아 몰라? 이거를 모르. 이거는 비참한 거예요. 이 맛은 돈이 문제가 아니야. 지금 다 뭐 따지고 있어. 돈이 얼마나 드냐. 참 여러분들 우리 시대가 그래도 참 생기를 많이 받던 시대예요.
요즘은 부부 간에도 생기를 과연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모르겠어. 왜? 한 달 지나면 어떻게 해? 생활비 그동안 쓴 거 컴퓨터로 촥 해가지고 때리면 나오잖아. 전기세 얼마, 수도세 얼마. 그거 다 따진다며. 어.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엔돌핀 유전자 켜질까 안 켜질까? 그래가지고 내가 더 냈는데 물어내라고 그러고 그 안 물어내면 뭐야? 이혼하재.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 어. 이게 세상이 뭐예요? 미쳤어. 근데 이런 현상이 정상이래. 와, 놀라워요. 그렇죠? 네. 그럼 이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세월이 조금 흘러가면서 환자들이 더 많을까 안 많을까? 여러분 뻔히 보입니다. 앞으로 정말 환자.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 4학년 때 세브란스 병원 그 큰 세브란스 병원에서 당뇨 환자 한 사람도 못 보고 졸업했어. 암 환자 몇 명 봤나? 뭐 4명 봤나? 그런데 다 무슨 암? 위암 환자 2명, 간암 환자 2명. 그 당시는 유방암이라는 암도 대한민국에 없었어. 대장암 천만의 말씀, 전립선암 없어. 그 당시 우리 교수님들이 뭐라고 가르쳤는지 아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나 구미 사람들보다 유럽 사람들하고 유전자가 다르다. 다르긴 뭘 달라? 지금 뭐요? 암 발생률 다 똑같아졌어.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병 잘 안 걸리는 체질이다. 천만의 말씀. 이렇게 돼버린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생기를 받는 때가 어떤 때 우리가 생기를 받게 돼요? 자, 물론 사랑을 느낀다. 이 여자가 나를 뭐요? 사랑하는구나. 제가 아마 제 생애에서 최고로 기쁜 때가 언제냐 하면 이제 우리 집 사람 만났어. 어느 날 강의를 하는데 바로 저기 앉은 거야. 제가 깜짝 놀랐어. 그 순간에 뿅 소리가 났어. 뿅 하면서 제가 완전히 맛이 갔어. 정신을 못 차리겠어. 보면서는 강의가 안 나와. 그래서 안 보려고 애를 쓰면 이쪽으로 그때는 한 150명, 200명 이렇게 참가자들이 많았어. 그 이제 일부러 안 보고.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야. 하여튼 그 순간에 저는 이 여자다라고 결정해 버렸어. 어떤 여건에 있는지, 무슨 병 때문에 왔는지, 뭐 이런 거 아무 뭐 상관이 없어. 그저 지금 뭐요? 나하고 결혼할 수 있는 혼자 사는 여자면 됐다니까. 그것만 알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혼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 그때 저는 혼자서 이제 남은 일은 뭐예요? 남은 일은 약속을 받아 내는 일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거 뭐 길게 끌 수가 없더라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용한 곳에 둘이 딱 만나게 됐어. 그 제가 고백을 했죠. 저는 끝났습니다. 끝나서 앞으로 이현숙 씨가 어떤 결정을 어떤 선택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무조건 하고 1년도 좋고 2년도 좋고 10년도 좋고 기다릴 겁니다라고 그랬어 제가. 근데 이 강 큰 여자가 뭐라 그러게? 안 기다리셔도 된대. 와! 그때 그 순간에 온 세상이 뭐요? 내 것 같았어. 그러니까 생기가 넘치는 거야, 그 후로. 그 후로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뭐예요? 소화가 금방 돼버리고. 왜 그래요? 생기가 넘치니까. 많이 먹어도 어떻게? 소화를 시키려면 소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왕성하게 켜져야 돼. 그러니까 소화가 금방 돼버리지. 그러니까 그렇게 됐다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고 나서 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이제. 그랬는데 여러분 그 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좋아. 그래서 아무리 힘든 순간이 있어도 어떻게 그 순간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 모든 게 다 이뻐. 근데 자꾸 살아가면서 미운 게 자꾸 나와. 자, 그래서 이 생기의 본질은 뭐다? 사랑이다. 그건 제가 아주 현실적으로 강력하게 체험을 한 사람. 아시겠죠? 그래도 우리 집 사람이 제가 기특한 게 뭐냐고 하면 나이 차이가 뭐요? 20년이야. 반대할까 안 할까? 온 처가가 다 반대.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기특한 게 뭐게? 결혼 못하게 하면 죽어버린대. 저는 목숨을 걸고 저를 좋아한 여자가 있었다. 지금도 있다. 그것이 상당히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이 세상에 남자로 살다가 나한테 뭐요? 목숨을 걸고 사랑하겠다. 그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렇죠? 할까 말까 이게 아니고 나는 목숨을 걸고. 그래서 근데 이 처가가 식구가 많아요. 다 반대야. 우리 장인 어른도 반대하고 다 하는데 찬성하는 분이 딱 두 분 있었어. 그게 누구냐? 은미. 은미가 찬성했고 우리 처제야.
그 다음에 우리 장모님이야. 그래서 내가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 이 박사님, 우리 연숙이 부탁합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시면서도 그 딸 걱정을 그렇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걱정 마십시오. 그랬다. 그러니까 이제 발 뺄 수 있어 없어. 정말 우리 장모님 사랑 많이 받았어. 자, 그래서 생기의 본질은 뭐구나? 사랑이구나. 그러면 또 사랑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말할 때 그 힘이 바로 생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면 힘을 받게 돼. 자, 그러면 무엇을 알면 힘을 받게 됩니까? 네? 그렇죠. 진실이야. 여러분이 여기 와서 내 병은, 모든 병은 다 유전자의 변질로 발생하는구나. 유전자는 변질될 수 있구나. 그런데 변질된 유전자도 다시 정상적인 유전자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나을 수 있구나. 이 진실이야, 이게. 병원 가서 이런 진실을 잘 들을 수가 없어요. 이거 다 들으면 엔돌핀 유전자가 팍 켜지면서 박수가 터져 나온다 이 말이야. 네. 네. 자, 진실을 알아야 돼. 거짓을 알면 어떻게 돼요? 이게 거짓말이구나. 그럼 어떻게 돼? 기가 막혀. 진실을 알면 생기를 얻고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뭐예요? 기가 막혀. 유전자 꺼져.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유전자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도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라고. 진실. 자, 이제 진실이 나왔으니까. 자,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유전자입니다. 유전자. 지금 유전자 켜져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생기가 들어온 것이 무엇으로부터? 진실이야. 진실. 이것이야말로 진실이구나. 그럴 때 우리 신나요, 안 나요? 신나고 힘나요. 이게 진실이구나. 그 다음에 또 진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엔돌핀 유전자가 꺼져 있다가 탁 켜지면서 오케이, 알았어. 그 다음에 뭐예요? 진 나왔어. 그 다음에 선. 어떤 분이 나한테 이렇게 선을 베푸셨구나. 고마워 안 고마워? 기뻐 안 기뻐? 엔돌핀 나와서 안 나왔어?
그러면 선하다는 것을 알 때, 와, 이분은 너무너무나 선하신 분이구나를 깨달았을 때 생기를 받는 거야. 그래서 진실 속에 생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속에 생기가 있구나? 선 속에 생기가 있구나.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악한 것을 내가 알게 됐다. 악한 것을 알게 되면 내가 와 이렇게 악할 수가 없어. 그럼 기가 막혀요, 안 막혀요? 결국 온 세상은 생기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서 내 승패가 결정이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식은 뭐였냐면 생기를 좀 희생시키더라도 좀 기가 막히고 기분 나쁘고 그럴지라도 뭐요? 내가 그것이 경제적인 면에서 더 큰 이득이 된다면 좀 기분 나쁜 것도 뭐요? 참자. 이렇게 살고 있잖아 지금. 그거는 내가 받아야 될 생기를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 거요? 팔아먹고 살고 있어.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해. 그렇죠? 그래서 진실되게, 선하게. 진실되고 선하게 살기 때문에 내가 경제적인 면, 금전적인 면에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없어? 아주 많아요. 그래도 뭐가 중요한 줄을 알아야 된다? 생기가 돈보다 더 중요한 거야. 라는 마음을 확고히 굳혀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진선. 자, 진실 속에 생기가 있고 선 속에 생기가 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진선 미. 와, 아름다워. 너무너무 아름다워. 네. 아름다우면 무슨 맛 나요? 살맛 나. 옛날에 제가 미국 살 때, 그때 이제 미국 뉴스타트 센터가 그 사크라멘토라는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내륙으로 들어와서 사크라멘토에서 차를 타고 이제 그 산으로 올라가야 돼. 산을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레이크 타호라는 큰 호수인데 참 아름다워요. 그 레이크 타호의 한쪽에 한쪽에 너무나 이쁜 만이 있어. 이렇게 만이 있는데 그 만 가운데 이제 호수처럼 생겼어. 그 가운데 조그만 섬도 있고 거기 가면 누구든지 너무너무 이쁘다. 너무너무 아름답다. 와! 막 엔돌핀 유전자 켜져서 막 사람들이 막 팔짝팔짝 뛰고 그래요. 어머, you, 이제 미국 여자들 so beautiful 뭐 이래서 하면서 막 난리예요. 그러면 차 타고 도착해 주차시켜 놓고 사가서 와우 막 한 번은 그때 내 막내 아들이 6살인가 그랬어.
이 녀석 거기에 처음 데려갔어. 이 녀석이 딱 보더니 말을 안 해. 말을 안 해. 그러더니 한 30분 후에 아빠, 내가 죽으면 여기다 묻어줘. 그만큼 아름다워. 네, 네, 네. 그 이제 에메랄드 베인데 그 제가 다른 곳에 가서 그 기분을 느낀 게 어디냐면 어 밴프 있잖아, 밴프 캐나다, 캐나다 밴프 가면 그게 정말 황홀한 호수가 하나 나와. 그래서 레이크 루이즈라 그래요. 루이즈. 말이 안 나와. 야, 그래서 막 거기 가니까 그때는 제가 이혼한 상태에서 갔거든. 전처하고 이제 이혼하고 간데 혼자 아니야. 물론 나를 데리고 간 그 캐나다 사람들이 있었지만 막 거기 딱 도착하니까 갑자기 너무 고독해져. 왜? 내가 혼자라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왜? 누군가 사랑하는 대상이 하고 같이 갔더랬으면 지금 내가 서로 얼굴 보면서 뭐 우와 정말 이러고 있었을 텐데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 와 그거 참 고통스럽더라. 그래서 제가 그거를 느끼고 이제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냐 하면 홍만편의 집으로 갔다고. 여기 잠깐 들렀던 제 친구 여기서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여기서 같이 살았어. 그 참 가까운 사이인데 거기 갔더니 그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 헤어지겠대. 음, 음.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헤어진대. 이제 더 이상 같이 못 산대. 둘 다. 음.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순간을 경험해 보셨어요? 저도 경험해 봤어요. 예. 이제 더 이상은 못 참고 더 이상 살 수 없대. 그래서 제가 온갖 얘기를 다 해줘도 효과 없어. 그래서 저도 이제 포기 상태에 들어갔어. 이게 안 되는구나. 결국 이혼하고야 마는구나. 그 포기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레이크 루이스 생각이 나는 거야. 오케이. 이혼하기 전에 레이크 루이즈를 둘이서 같이 가라. 거기 가서 각방을 쓰든 뭐든 그건 내가 상관 안 할게. 하여튼 그 레이크 루이즈 앞에서 둘이 그냥 손 안 잡아도 좋아. 같이 서서 같이 그 호수를 봐라. 그렇게 얘기해 주면서 제가 제 경험을 얘기했죠. 내가 고독해서 죽겠더라. 그래서 거기만 꼭 갔다 와. 돈 안 아까워. 알겠지? 걔네들은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꼭 갔다 와서 이혼장에 사인을 해. 오케이?
이거는 내 진심으로 하는 부탁이야. 이번에 이제 카톡이 타고 왔어. 그 지금 홍만표 씨는 지금 알래스카 여행 중이야. 그 친구가 그래봬도 여행 광야 아주 멋있는 사나이예요. 어. 그 알래스카 왔더니 그날 밤 이 박사가 나한테 얘기한 뭐예요? 우리가 이혼하려 그럴 때 해준 레이크 루이즈에 간 것이 기억이 난다. 그 갔다 와서 이혼 안 했거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날 밤 오랫동안 각방 쓰다가 뜨거운 하룻밤을 보냈대. 그런 곳이에요. 레이크 루이스. 음, 음. 그래서 그래서 그런 데는 가볼만 해. 왜? 제가 지금 뭐요? 한번 가보면 돼. 왜? 한번 가보면 기분 나쁠 때 뭐 생각하면 돼? 그 호수 생각하면 돼. 그런 생기를 받을 수 있어. 그건 돈 아깝게 생각할 필요 없어. 어, 어. 그래서, 이야, 참, 멋있어요. 그 레이크 루이즈를 구경하고 탁 나오면, 그 다음에 또 호수가 하나 나와. 레이크 모레인이라는 호수인데, 호수 자체는 별로 안 아름다운데, 레이크 루이즈처럼. 그런데 그 호수 건너편에 있는 산이 말이에요. 와, 이렇게 돼. 네.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그래서 생기는 어디에 있는 거다? 진실 속에, 선 속에, 아름다움 속에. 자, 그럼 아름다움의 반대는 뭐요? 더럽고 아니 고운 거야. 더럽고 아니 고우면 유전자 꺼져야 안 꺼져요. 이게 이 세상이 그렇게 딱 구분돼 있어. 생기를 주는 것과 생기를 막는 것.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생기를 주는 것. 그렇죠. 사랑. 그 다음에 뭐요? 진, 선, 미. 그런데 알고 보면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결국 사랑이란 게 뭐예요? 사랑 자체가 진선미예요. 사랑은 진실한 것 중에 가장 진실해야 되고 선한 것 중에 뭐요? 가장 선해야 되고 아름다운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그래서 이 진선미를 이 잔에 진 조금 붓고 선 조금 붓고 미 조금 붓고 어떻게? 칵테일. 진선미 칵테일을 만들어서 그 한 잔을 마셔보면 너무너무나 진실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맛. 바로 그 맛이 바로 무슨 맛이에요? 사랑 맛이야. 진정한 사랑 속에 생기가 있어.
음. 저는 이효리가 누군지 전혀 몰랐어. 근데 이번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효리가 나와서 그 남편 이상순이라는 아주 잘 안 생긴 남자가 있더라고. 그래서 이효리가 그 남자하고 결혼한다고 난리가 났다며. 뭐 엄마 이효리 엄마가 뭐 까무러치고 뭐 그랬다고. 근데 이효리를 보면 어떻게 남자는 상당히 순수한 남자 같더라고. 그리고 이효리라는 그런 스타 중에 스타, 최고 스타가 뭐 대충 인기도 그렇게 없는 그런 남자를 선택해서 어떻게 결혼했다는 게 상당히 놀랄만한 일이더라고. 그 이효리의 뭐를 다시 봤다고? 인간성을 제가 다시 봤어. 이효리는 막 굉장하대요 보니까. 막 돈도 막 엄청 막 벌고 막. 그런데 이상순이는 돈도 없어. 어. 근데 그런 남자를 골라가지고, 어, 결혼하고 자기는 행복하대. 그 상당히 뭐예요? 진정한 사랑을 추구하는 여자 같아. 그러니까 뭐폼 잡고 멋있고 뭐돈막 뭐 그래서 결혼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뭐예요? 사랑을 순수하게 나눌 수 있는 대상을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점수를 많이 줬어. 그래서 어, 여러분이 이효리하고 연줄이 닿으시면 한번 뉴스타트에 초대한다고 한번 그래 보세요. 근데 놀라운 얘기는 뭐냐고 하면 어, 어, 이효리하고 남편하고 둘이서 밥을 먹으면서 아주 솔직한 대화를 했어. 짤막한 대화야. 네, 솔직한 대화. 진영이 그 유튜브 있나? 어, 그거 한번 보셔야 돼. 네. 밥 먹으면서 효리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루지 못한 꿈이 하나 있어. 그 꿈이 뭐게? 이효리가 못 이룬 꿈은 있어 없어? 없다고 봐야 돼 현실적으로. 그렇죠? 모든 인기 뭐 사랑 팬들이잖아요. 이거 다 최고로 누려봤대구만. 응. 응? 근데 그 이루지 못한 꿈이 있대. 그 꿈이 뭘까? 진짜 사랑을 해보고 싶대. 근데 이때까지의 사랑은 뭐예요? 자기를 진짜로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다는 얘기요. 근데 이거는 이효리만의 꿈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꿈이야. 그렇잖아요. 진짜 사랑. 그러면서 이효리가 뭐라고 그런 진짜 사랑이란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겠대. 과연 있을까? 이래. 그러니까 이효리는 뭘 찾고 있어? 진짜 생기를 뭐요? 받고 싶다는 얘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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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러분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 그러니까
사랑을 이때까지 아무리 해봐도 자기가 하는 사랑도 진짜 사랑 같지도 않고, 또 남들이 자기에게 해주는 사랑도 진짜 사랑이라고 느낄 수도 없고, 인생을 이렇게 적당히 살다가 끝나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와. 근데 이효리는 병 안 나도 뉴스타트 강의가 필요한 사람이야. 진짜 사랑. 그렇죠? 진짜 사랑을, 야,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야. 왜? 속상한 일밖에 안 생겨. 왜? 부족해. 사랑한다 했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 안 해줘? 이 망할 놈이 안 해준다고. 그게 속상하다 이거야. 결혼하기 전에는 뭐예요?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온갖 약속을 다 해놓고, 결혼하고 나니까 해달라고 그래도 안 해줘. 좀 더 기다리래. 그 안 해주니까 미워, 안 미워? 미워. 그게 사랑이요, 여러분? 아니라고. 그러니까 나도 사랑하고 있지 않는 거야. 진짜 사랑이 아니야. 우리 인간이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은 철저히 조건적입니다. 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그랬잖아. 근데 왜 안 해줘? 그러면 미워져. 왜? 원하는 대로 해줘야만 하는 사랑은, 그건 뭐 누구 중심적이야? 나 중심적이야. 나 중심적으로. 상대방 형편은 제쳐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사랑이 식어버려. 그거는 사랑이 아니고 뭐예요? 이기심이야.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상대방 중심이에요. 그 사랑은 우리 인간 사회에는 있어 없어? 없어. 그것은 누구의 사랑만이 상대방 중심 사랑이에요? 하나님. 성경에만 있어. 그래서 저는 이효리한테 성경을 좀 가르쳐주고 싶어. 그러면 이효리가 뭐라 할까? 진짜 사랑은 하나님 마음 속에만 있군요. 그렇다. 그러면 이효리는 쓸데없이 인간으로부터 진짜 사랑을 찾으려고 애쓰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 우리는 상대방 인간으로부터 진짜 사랑을 추구하다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 봐야, 여기에만 진짜 사랑이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이야. 조건적이 아니야, 우리 인간 사랑처럼. 조건적인 사랑을 쥐고 있다가는 불행해질, 유전자 꺼질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 중심적으로 계속 가다가는 결국 유전자 다 꺼져 버려. 뭐를 찾아야 돼? 우리가 생기를 회복해야 되는데, 그 생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안에만 있다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지금 박수를 치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무조건적 사랑이 뭐냐는 걸 모르면서 지금 박수 쳤다고. 여기 이 두 사람 빼놓고 저기 예. 이거를 배워야 돼. 이런 사랑이 진짜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은 생기를 어떻게 왕창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 유전자들이 회복돼. 그러면서 병이 치유되는 현상이 일어나. 그렇죠?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무조건적 사랑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성경 말씀 그 속에 있는 무조건적 사랑을 찾아내서 그게 이제 보석이죠. 그때 와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할 때 여러분은 드디어 뭐예요? 무한대 행복과 접촉하게 됩니다. 드디어 그 접촉하는 순간 예, 이렇게 돼. 예. 뭐가 왔다? 전율이 왔다. 여기 앉아있던 우리 정호진이라는 청년이 있었어. 박사님, 저는 전율을 전혀 무신론이었어.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당뇨도 좋아지고 불면증도 좋아지고 참 많이 회복했어요. 아마 10월 달에는 다시 부인을 동반하고 오겠다고 하고 가셨는데 여긴 참 재밌는 곳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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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2부 세미나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함께 우리 이런 놀라운 진정한 사랑에서 오는 진정한 행복을 이효리가 찾는 그 진정한 사랑. 사람한테 바라다가 다 실망하고 말아.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여성들은 저한테 뿅 가버려요. 그런데 그때 뭐라 그래야 돼? 살아봐 그래야 돼. 살아보면 이 정말 거룩해 보이는 이상구도 결국 뭐예요? 조건적이고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야.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 저도 자기중심적. 간단하게 얘기 하나만 해드리면, 저도 여기 낮에 점심 때 무화과 나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늦게 와가지고 무화과가 다 떨어졌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무화과를 이제 주방에서 다시 갖고 왔잖아. 갖고 왔는데 갖고 온 게 다른 사람들 접시 위에 있는 무화과보다 작더라고. 억울했게 안 했게? 나도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린 다 불행해. 다 유전자 꺼져. 그러니까 우리는 가능한 대로 생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배워야 돼. 이것이 그렇지. 나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나. 응? 이런 것을 깨달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마음속에 불평이 쫙 가라. 그래. 나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싸우지 둘이서. 응? 응? 그러니까 유전자 자꾸 꺼지지. 응?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고래처럼 우겨도 저는 어떻게 조개처럼 입 다물고 그러고 지나가면 또 이뻐져. 그리고 어떤 때는 또 제가 고래가 되고 집사람이 조개가 되고 집사람은 조개 꺼정 안 되는 모이더라고. 청새치는 상당히 싸움 잘하는 물고기야. 청새치.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기를 어떻게 받는 건지 아시겠죠? 이 생기가 무엇인지를 알았으니 그것을 그 사랑, 무조건적 사랑과 진선미를 어떻게 추구하면 그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꺼지고 상처받은 유전자는 다시 정상으로 복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야.